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코스피가 다시금 2000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떤 모멘텀과 또 변수가 있는지 여러 가지 좀 체크해 봐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도 정리해 보고요. 전략, 또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마토 투자자분의 오윤희 운용력, 그리고 이혜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기자 먼저 최근에 또 시장 흐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어제는 코스피 지수 개장 직후 2000선 터침했지만 마감까지 뒷심을 발휘하지는 못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코스피가 2000선 넘어서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장마 칠 때까지 이러한 상승 기세 계속해서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가 어제 오늘 2000선 회복한 것은 약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지난 1월 2일에 일단 지수가 2013선 넘기면서 개장한 날에 결국에는 1960선까지 떨어진 날이 있었죠. 그날 이후 거의 3개월 만에 2000선을 다시 탈환을 한 겁니다. 자, 상승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모두 미국 경제 지표가 좀 호조를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좀 미국 증시도 좋은 모습을 보였죠. 어제는 미국 제조업 지수가 또 상승을 했고, 또 간밤에는 민간 고용 지표, 또 공장 주문 쪽에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어제는 또 장 초반에만 2000선 건드렸을 뿐 일단 2000선에 안착하는 데는 실패를 했었고요. 자, 일단 수급적으로는 역시 외국인 매수세가 코스피 상승을 계속 견인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4,300억 원 이상 사들이면서 어제까지 6거래일째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다만 이렇게 어제 장중 내내 안간힘을 썼습니다만 결국 뒷심을 결국에는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원인을 보자면 2000선 매물벽에 근접한 시점에서 계속해서 쏟아졌죠. 이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결국에는 발목을 잡았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 개선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박스권 상단은 2050에서 60포인트에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돌파가 중요하겠지만 2000선 또 워낙 또 심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수대이기 때문에요. 이 최근 코스피 지수의 상승 배경을 수급 외에 또 어떤 부분들 짚어볼 수 있을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죠. 네, 크게 실적과 수급이라고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수급에 의한 상승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 종목이 이렇게 올랐다면 실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수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끌어당겨진 건 수급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실적 시즌을 이제서야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적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네. 수급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누군가가 계속해서 사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치약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이 치약을 저는 500원에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앵커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난 600원에 사겠다. 그런데 또 이 기자님께서 나타나셔서 난 700원에 살래요. 그러면 결국 저는 800원에 사야 되겠죠. 예. 이렇게 단시간 내에 300원에 올라버린 겁니다. 수익률로 보자면 60%의 수익이 생겨버린 거죠. 이렇게 한 바퀴만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시간에 가격이 오르고 또 여기에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치약의 가치는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수급의 원리고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효과는 점점 더 크게 나타납니다. 조금 유추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시장이라고 부르는 한 이렇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의 힘은 계속해서 작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좀 오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기환했다. 이렇게 좀 안심해도 될까요? 글쎄요. 수급적으로는 분명히 외국인이 온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끌어올려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주시장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는 건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파생상품과 주식을 연계할 소지가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준비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네, 그림은 4월 콜 255 그림인데요. 공교롭게도 26일부터 콜 255가 급격하게 급상승을 합니다. 25일까지만 해도 10만 원 하던 것이 26일 20만 원이 되었고요. 4월 2일 어제죠. 네, 51만 원이 되었죠. 네, 10일 동안 400%의 수익을 가져간 겁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정말 외국인이 코스피의 매력에 빠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 삼성전자와 현대차만 집중적으로 매수한다는 점과 또 기관이 1980포인트 선에서 매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이 우리 시장의 매력을 보고 귀환을 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당장 우리부터 팔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의 매력을 보고 좀 프리미엄을 부여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시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수의 좀 앞으로 상승 모멘텀은 또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네, 특히 외국인이 특히 많이 매입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수출주인 경우가 많은데요.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지수가 좀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긴 한데, 때마침 중국의 위안화 변동폭이 확대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3월 달에. 그 덕분에 엔화 강세, 원화 약세, 달러 약세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근 3월 수출입 전망치가 대부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돌아온 이유가 이 부분도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상승에 대한 좀 모멘텀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사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신흥국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작용이 가능합니다. 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신흥국에 대한 시각이 변화하고 있는데요. 신흥국 ETF가 반등을 했고 우리나라는 신흥국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네, 즉 외국 ETF 자금이 국내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ETF 자금은 통상 2에서 4개월 정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시장의 핵심 수급 주체가 외국인임을 감안한다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늘어났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삼성전자와 현대차로 대표되는 수출주임을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소비세 인상 후에 원화에 대한 엔화 약세 현상이 공고해지고 있는 점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소비세 인상으로 인해서 엔화 강세가 될 것이라고 논하기도 하지만 막상 시장에서는 아랫꼬리를 달면서 양봉이 출현하면서 엔화 약세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화가 저항을 뚫고 약세를 굳힐 것인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고요. 환율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기관은 작년 11월부터 꾸준히 물량을 늘려오고 있는데요. 많은 증권사의 리포트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을 바닥에서부터 매입해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지만 공교롭게도 지수가 1980선을 넘으면서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수 2000선 앞이고요. 또다시 공교롭게도 실적 시즌 바로 코앞이죠. 기관이 꾸준히 매입해온 명분인 이 저평가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수 2000이라는 이 숫자에 대한 차익 실현인지 이유에 어찌 되었든지 간에 기관의 현금화는 수급을 꼬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장은 외국인의 손에 넘어간 꼴이 돼버렸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상황을 좀 확인이 필요한 과정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다시 한번 또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부분 또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증권가 의견도 한번 좀 궁금해지는데 이달에 보통 예상 밴드가 2,000선은 넘을 것이다 이런 쪽에 무게를 뒀었는데 좀 하단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1,830선까지 보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단 당초에 제시된 4월 코스피 예상 밴드 그렇게 좀 나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900선 그리고 대체로 2030선, 40선까지 일단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을 보면 일단 좀 최근에 증시를 둘러싼 여건이 상당히 우호적이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동안 코스피가 계속해서 2000선에 다가설 때마다 좀 발목을 잡았던 것이 바로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이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과연 이 물량을 받아내면서 소화할 정도로 좀 더 매수세가 강해질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좀 봐야 할 텐데, 근데 일단 증권가에서는 2000선을 돌파하는 시도는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한 번에 박스권 들고 상단까지 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보면은 좀 외국인 매수세에 좀 더 힘을 실어줄 만한 그런 여러 조건들이 일단 뒷받침돼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조건들은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결론적으로는 2000선을 회복하고 나서 코스피가 2000선을 중심으로 당분간은 좀 오르락 내리락하는 과정을 반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 2050선 돌파까지 가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증권가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직까지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만을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라는 말인데요. 전략도 좀 궁금해집니다. 특히 포트폴리오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도 좀 관심사인데요. 전략 어떻게 내놓고 있나요? 네, 일단 앞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증권가에서 일단 코스피 2000선 안착 위해서는 일단 3가지 정도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크게는 일단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부양책이 정말 나올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오늘 밤 예정된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과연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여부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일단 그러면서 이 증권사별로 현 시점에서 어떤 업종이 좀 더 유망할 것으로 보는지 좀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시면
하시면 IT주 등 대형 민감주 위주로 좀 사들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투자증권에서 IT주 중에서도 일단 반도체 그리고 하드웨어 쪽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어서 자동차, 부품, 은행과 또 음식료주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메리츠 종금증권 역시 뭐 중국 정책 기대감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철강주 그리고 화학주 업종을 좀 비중을 확대해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동양증권이나 KB투자증권 역시 IT 업종 유망하게 추천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선 계속해서 안착 시도는 이어가겠지만 매물 소화 과정을 조금 겪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는 대부분 그래도 대형주, 또 IT, 또 자동차 위주로의 좀 추천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1989.44포인트에서 2008.66포인트의 밴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이 2008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2028.39포인트까지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만기일까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20포인트의 하락 여력이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오른 시장은 수급이 끊어지게 되면 참담한 결과가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오늘 최대 포인트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수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중에서도 지수와 연동이 되는 대형주,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 그 기관의 매도 물량이 늘어나면서 하락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대부분의 일반 대형주들은 제한적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는 수급을 쫓아서 삼성전자를 따라 붙던가, 아니면 다가오는 실적 시즌을 대비해서 기대치 대비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그동안 소외받았던 일반 대형주들을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IT라든가 자동차 쪽에 몰리는 부분은 최근 신흥국 ETF 자금이 쌓이고 있는데, 신흥국 시장의 자금 유출입이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거보다 커졌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장의 핵심 수급 주체는 외국인인데요. 따라서 이들 외국인의 주요 벤치마크 내 섹터 비중을 여추적한다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힘이 집중되는 섹터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SCI EM 내 한국 기업과 코스피를 비교한다면 IT 섹터는 10%포인트 높게 되고요. 금융과 자동차는 각각 1.4%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현 시장의 핵심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돈을 쏠 것은 결국 IT와 자동차, 금융, 수급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따라서 중소형주에 대한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코스닥의 중소형주와 강세가 예전만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내 무게중심을 대형주 위주로 옮기는 전략이 바람직하고요. 대형주 내에서도 IT, 자동차, 금융업종이 유리하고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만도, KB금융, 삼성증권이 되겠습니다. 네, 한 질문만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코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자는 의견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운용연님께서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대형주의 한 몇 %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는요, 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지수 제한이 한번 올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중을 높인 상태에서 일반 대형주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 시점은 교체되고 있는 기간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자면 대형주 비중은 현재 60대, 소형주는 20%, 거의 현금 20%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골라서 매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000선 시대에 진입한 코스피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도 겪겠지만 그래도 수급의 키는 외국인 쪽에서 쥐고 있고요. 또 대외적인 환경 좀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관심 갖는 부분이 바로 IT, 자동차, 금융 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윤희 운용력 그리고 이혜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양시장 모두 강보합권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오후 4시에는 종목 카운슬러가 방송이 되죠. 종목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3388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